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장인성 지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점장님. 와, 진짜 네, 오늘 뭐 다들 자켓 색깔을 보니까 마음에 또 안도가 됩니다. 예. 그죠. 뭐 바람을 안고 다들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와, 정말 지금 근데 뭐 물론 CPI 쇼크도 있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번에 CPI 쇼크가 정말 재앙인가 이거고요. 그거보다는 지금 사실 그날 금요일날 많이 빠졌잖아요. 예. 지금도 뭐 나스닥이 한 2.8% 선물 빠지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더리움 이슈, ST 이더리움 이슈가 좀 확실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요새는 굉장히 이게 밀접해요. 이게 그렇죠. 두 개가 예. 그 뭐 코릴레이션 예. 뭐라 그래 그거를 이제 뭐, 상관성이 상관관계.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같이 원래 따로 움직일 때도 있는데 지금은 같이 움직이는 시기고 위험 자산으로 묶여서 예. 조금 사실 그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테라루나 사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뭐 사실 그 이더리움 이슈가 터졌다라는 거는 뭐 좀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고 물론 무너지진 않겠죠 이더리움이. 그러나 근데 이 이슈는 때문에 좀 더 빠지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아마 뭐 이더리움 익숙한 분들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리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그냥 저희가 알아만 돼도 되는 거 간략한 것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2.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몇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럼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지분을 최소 32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해야 지분 증명에 참여를 할 수 있대요. 32 이더리움이면 사실 지금 가격으로 해도 예. 꽤 높은 그렇죠. 가격이죠. 5천만 원. 예. 개인들이 하기에는 예전에 뭐 이게 뭐 300, 400, 500일 때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가격이죠. 그래서 예. 이거를 그럼 32 이더면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또 하여튼 또 똑똑하신 분들 많죠. 이게 뭐 리도라고 하는 디파이 그 업체에서 다 갖고 와봐. 내가 32 이더씩 모아서 해줄게라는 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대신 이거는 이더리움 2.0이 완성될 때까지 이건 스테이킹을 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만개가 걸려 있는 거죠. 예. 예금처럼 그런 걸로 모아서 한 건데 그러면은 그 리도라는 데서 그 이더리움을 예치를 받고 징표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징표. 그렇죠. 네가 나한테 1 이더리움을 얼마나 맡겼으면 맡겼다. 예. 그 징표가 ST 이더리움이라는 건데 그걸 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여튼 이분들 똑똑해. 그거를 갖고만 있으면 섭섭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유통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업체가 있는데 셀시우스라는 업체에서 이거 ST 이더리움 갖고 오셔. 왜냐면 이건 약간 이제 만기 채권 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이자까지 붙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 ST 이더리움 갖고 오셔. 그거를 또 받고 그거를 이제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더리움을 대출해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할 수도 있고. 근데 보세요. 자, 내가 그 1 이더를 그 리도에 예치하고 1 ST 이더를 받았어요. 그거를 갖고 셀시우스 갔더니 대출을 해주네. 뭐 0.8 이더를 대출해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리도에 맡기고 0.8 ST 이더를 받아. 이거를 또 대출을 받고 이게 어쨌든 그 얘네 디파이 코인 세계의 디파이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걸 무한 반복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만 무너지면 이게 꼬인 그런 그렇죠, 뭐라 그러죠? 그렇죠. 실타래나 실타래처럼, 예. 무슨 용수철처럼 예. 팍 풀리면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자꾸 빠지니까 그 담보 가치가 자꾸 그렇죠. 자꾸 위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그 셀시우스라는 업체는 뭐만 갖고 있어요? ST 이더만 갖고 있다고. ST 이더만. 예. 그걸 또 어떻게 유통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가격을 안 쳐줘. 그래서 갑자기 그 패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1대1로 예. 안 맞아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뱅크런이 나오니까 셀시우스라는 데서는 이제 그런 스왑이나 인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단 뭐 막아놨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어쨌든 이러니까 이게 무너지고 하면서 자꾸 이더리움 가격까지 떨어뜨리면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셀시우스라는 데가 비트코인도 거의 한 4억 불어치를 담보로 받아서 디파이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한 2만 2천 달러 수준이 무너지면
이거는 청산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23,000달러예요 비트코인이. 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업체 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스트레티지. 예. 얘네가 그 21,000달러가 깨지면 또 청산된다라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 지금 간당간당한 거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간당간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물론 얘네가 이런 문제로 폭삭 무너져도 다시 올라오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꼬여 있는 것들 때문에 와 이게 지금 계속 그러니까요. 하락 압력을 불안하네요. 받으니까 네. 아직 터지지도 않았는데 뭐 이게 터지면은 또 쭉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나스닥 기술주 시장에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트코인 관련 업체들도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무너진다가 아니라 그런 지금 약간 위험 수위에 와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CPI 때문에 오늘까지 3% 빠지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좀 약간 CPI 쇼크가 정말 재앙인가라는 거를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거보다는 지금 이 이슈가 더 지금 시장을 망가뜨리는 예. 이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네요. 어떻게 봅니까? 지금은 가치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나중에는 뭐 이게 아예 뭐 대체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인플레 해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같이 그러니까요. 나스닥과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중국 증시부터 뭐 간단하게 뭐 체크해 볼까요?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 코스닥이 4.7% 빠졌는데 뭐 중국도 뭐 그나마 좀 덜 빠진 거죠. 근데 항생이 한 3.3% 빠졌고 뭐 상해랑 심천은 뭐 한 0.89, 0.3% 빠지긴 했는데 여기는 다시 뭐 부분 봉쇄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뭐 네. 이렇게 베이징 같은 경우에 그 전전일은 한 65명, 어제 숫자가 51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재봉쇄 얘기가 나오면서 야 이거 사실 우리가 이거 기대했던 건데 그리고 상하이도 부분 봉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베이징이 6월 8일 한 명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뭐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클럽발 집단 감염.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이태원의 그 클럽 기억나시죠? 그때 한번 난리 났잖아요. 예. 그 클럽도 비난받고 거기 맞아요. 그 출입하셨던 분 몇 예. 가지 약간 그게 지금 재현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막 클럽 실명이 막 언론에 공개되고 지탄 맞고 이런데 어쨌든 이러면서 다시 뭐 초중고 연기, 관광지 중단 이런 게 나오곤 있어요. 근데 예. 제로 코로나가 이렇게 어렵다 하지만 다행인 거는 전면 봉쇄로는 아직 안 갈 것 같아요. 경기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관리로 간다면 어쨌든 이번에 부분 봉쇄 이슈가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그냥 짧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저기 좀 CPI 얘기를 미국 왜냐면 CPI로 바로 넘어갈까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재앙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놀랬는지 이렇게 놀랬는지 그리고 분명히 코어에서는 피크아웃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가가 얼마인지 보고 있죠. 그죠? 유가가 얼마인지 보고 있습니다. 120불이잖아요. 안 빠졌잖아요. 그죠? 오히려 지난 4월 달에 좀 빠지다가 올 때 다시 올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헤드라인 CPI가 드라마틱하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수요일 날 두 분 좀 쉬실 때 한잔 하실 때 네. 와서도 코어를 봐야 된다. 코어를 헤드라인을 왜 기대하지 말자라고 예. 했는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8.5를 뚫고 8.6이 나올 줄은 그건 몰랐죠. 몰랐죠. 그래서 여기 쇼크가 있는데 아니 유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유가랑 그냥 대입을 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150, 160 유가 올라가면은 9%, 10% 나오는 거죠 헤드라인은. 그거는 뭐 그냥 우리가 이미 유가를 보면서 인지할 수 있는 건데 그 코어가 5.9 예상 그 전일 4월은 6.2였고 5.9 예상이었는데 6.0이 나왔어요. 그것도 아쉽긴 아쉽습니다만 근데 사람들은 너무 헤드라인에 그 집중을 해서 좀 패닉을 했다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식품부터 보면요. 식품하고 에너지를 빼면은 그냥 코어잖아요. 식품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어떻게 되죠? 바로 올라요. 네, 바로 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유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에너지가 얼마나 올랐냐면 전월비 3.9, 전년비 34.6. 그 중에서도 커머디티 그 이제 가솔린이나 연료유 같은 경우는 전월비 4.5, 전년비 50.3이 올랐어요. 이건 뭐 바로 반영하니까. 근데 네. 음식료는 예. 식품은 전월비 1.2, 전년비 10.1이 올랐는데 음식료는 생각해 보세요. 농산물 가격이 뭐 밀 가격, 옥수수 가격이 막 급등을 합니다. 식품 업체가 바로 올리나요?
다 바로 뭐 바로 반응하지 못 않죠. 올려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 재고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못 올립니다. 눈치도 보고. 한 5, 6개월 레깅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올릴 거 이제. 그 앞으로 식품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다. 아. 예, 그래서 헤드라인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데 예. 그런데 그 이제 코어 쪽을 보잔 말이에요. 근데 주거비가 일단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CPI랑 PC를 제가 이따가 간단히만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CPI에서는 주거비가 42%를 차지합니다. 네. PC에선 22%를 차지하거든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좀 네.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야 그러면 주거비가 이렇게 중요한데 전월비 0.6% 올랐고요, 전년비 5.5% 올랐어요. 그러면은 8.6보다도 6.0보다는 낮긴 하지만 워낙 항목이 커서 이 부분도 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전월비 0.6 올랐다고 했는데 0.5, 0.5, 0.5, 0.6 지금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 전에 0.3에서 0.3, 0.5, 0.5, 0.5, 예. 0.6 주거비가 오르고 있는 건데 주거비가요, 여러분 임대료일까요, 집값일까요, 둘 다일까요? 주거비. CPI 항목의 주거비가 되게 중요한 그겁니다. 예. 임대료. 예, 임대료예요. 어. 예, 그래서 집값이 아닙니다. 예. 임대료고요. 자,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료겠죠. 그럼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등가 임대료라고 해서 네네. 내가 이 동일한 수준의 비슷한 지역의 동일한 지역에 임대를 할 때 얼마가 드느냐 이거를 계산해서 주거비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아. 집값이 아니에요. 근데 예. 그러면 문제는 집값과 임대료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일단 집값이 더 많이 올랐을까요? 임대료가 더 많이 올랐을까요? 올해. 아, 임대료가 훨씬 많이 올리잖아. 일단 집값이 먼저 더 아, 집값 더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요? 이거 김현석 기자님 오늘 방송을 보니까 연간 주택 가격이 20%, 렌트비는 15% 올랐다고 해요. 20%. 그러면은 이게 그 케이스 실러 지수랑 CPI의 렌트비 주거비 항목이랑 그래프를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두 개 비교해 놓은 거를. 집값이 먼저 오르고요, 렌트비가 뒤늦게 따라갑니다. 아. 그리고 집값이 상승세가 멈춰도 예. 당분간 좀 더 오르겠죠. 집값의 상승이 멈출 거란 시그널들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기지 금리가 5%가 넘었어요. 너무 비싸요 지금. 그래서 주택 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저기 뭐 신규 주택 매매, 잠정 주택 매매 보시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은 좀 정점을 찍을 수 있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집값은 약간 고점에서 약간 꺾이고 있잖아요. 살짝. 그런데 렌트비는 당분간은 더 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레깅이 되냐면 이게 그 렌트라는 건 1년 계약이니까 뒤늦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약간 변곡점에서는 혼조세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나중엔 결국 쫓아가지만 그 혼조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집 구매를 포기해요. 너무 비싸서. 그 사람들이 무슨 시장으로 가죠? 구매 임대 시장으로 가죠. 임대 시장으로. 임대시장으로. 구매를 포기해요. 예. 그래서 임대료가 약간 혼조, 집값은 꺾였는데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것도 나타나서 일단은 집값이 정점을 가도 조금 레깅을 해서 쫓아오기 때문에 렌트비는 당분간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도 당분간 기대하기는 주거비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42%나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PC랑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이따 또 PC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네. 그래서 다른 항목을 또 좀 보면 뭐가 있죠? 저기 상품 보면은 네. 신차는 전월비 1.0, 그 전년비 11.6% 올랐어요. 근데 중고차가요, 전월비 1.8% 올랐거든요. 네. 근데 중고차 가격이 전월비로는 계속 마이너스를 한 2달인가 3달 찍었었어요. 맞아요. 예. 세 달 찍었었구나. 근데 그게 올랐단 말이에요. 다시 올랐어요. 그게 네. 조금 아쉽긴 한 건데, 근데 이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급이 풀리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대량 생산하지 않는 벤츠, BMW, 아우디는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들이 바이콜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수급이 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생산이 늘리면 걔네는 어차피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안정적인 그 물가를 나타내는 게 메디칼 쪽입니다. 메디칼 케어의 커머디티 약 네. 이런 거는 전월비 0.3, 전년비 2.4. 메디칼 케어 서비스는 전월비 0.4, 전년비 4.0. 조금 가장 안정적이죠. 네. 근데요, CPI에서 가장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이 메디칼 쪽입니다. 헬스케어 쪽이에요. 이게 CPI에서는요, 아까 제가 주거비 42 말씀드렸죠. PC는 22. PC 22. 메디칼은요, CPI에서는 한 9%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PC에서는 22% 차지해요. 네. 왜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많이 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예. CPI는요 직접 지출만 산정하는 거고요. PCE는 간접 지출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아. CPI는 노동통계국에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 노동자들이 직접 내는 돈. 예. 근데 이거는 경제조사국에서 하거든요. PCE는 간접 지출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메디칼이에요. 여러분이 자 동네 의원에 갔습니다. 진료비를 6,300원을 냈어요. 병원비가 6,300원인가요? 아니죠. 2만 원이죠. 그죠?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면 예, 예. 13,700원 누가 내는 거예요? 나라에서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예. 내는 거죠. 미국은 이제 뭐 사설보험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물가는 6,300원이 맞습니까? 2만 원이 맞습니까? 의료비 물가는요. 2만 원이 맞지 않을까요? CPI는 6,300원으로 보는 거고 PCE는 2만 원으로 2만 원. 보는 거죠. 아. 네,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간접 지출이지만 예.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것도 물가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CPI는 노동자들이 직접 내가 내는 직접 낸 거. 직접 내는 그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 그것만 보는 거라서. 근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경제에서? 그 정답은 누가 알고 있죠? 펄. 연준이 알고 있죠. 연준이 뭘 봅니까? PC. 연준은 코어 PC를 봅니다. 예. 2000년부터 1999년까지는 코어 CPI를 봤는데 더 경제를 잘 반영한다고 해서 연준은 코어 PC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주거비를 22%만 봐도 되고 메디칼을 22%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연준은. 코어 PC는 얼마 나왔죠? 지난번에? 4.9 나왔어요. 4.9. 4.9. 예, 지금 세 달 연속 두 달 연속? 세 달 연속이 떨어졌기 때문에 두 달 연속인가요? 그래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CPI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패닉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드라인은 유가 보면서 그냥 유가가 안 떨어지면 못 떨어지는 거예요. 9% 10%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유가가 중요한 건데 유가 전에 다른 쪽으로도 조금 물가가 잡힐 수 있는 게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타겟이 재고가 쌓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죠? 그러면 땡처리 한다면서요. 땡처리. 그죠? 그러면은 뭐 물가가 땡처리가 뭡니까? 물가를 낮춰주는 거고. 그렇죠. 자동차 업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수급이 풀리고 있고 월마트랑 아마존이 일시적 고용 과잉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 인상이 좀 주춤할 수 있는 거고 예. 블룸버그 보도에서 얼마 전에 반도체 해운 비료 가격의 하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좀 잡힐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가는 지난번에 제가 빈살만하고 빈살만하고 바이든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7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예.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왜냐면은 뭔가 이게 그 정상이 트럼프를 제외하고 정상이 만나면 다 결정된 겁니다. 뭐하러 만나는 거죠, 정상은? 악수하러 만나는 거, 사진 찍으러. 악수하고 사진 찍으러 만나는 다 실무적인 협의가 된 건데 안 됐으니까 미뤄졌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이게 뉴스가 보니까 6월에 만난다, 7월로 연기됐다, 또 바이든이 결정된 바 없다 했다가 악시오스 보도를 보니까 7월 14, 15일 날 간다, 만난다 이런 데까지 했고요. 공식 보도가 오늘 밤에 나올 것 같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면서 만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슈퍼 증산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가 빠지면 헤드라인 CPI는 바로 빠지는 거예요. 유가가 만약에 내년에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내년에 80불 갔다 칩시다. 80불도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헤드라인 CPI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갈 수도 있는 거죠. 마이너스 갈 수도.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고 이게 어그러지면 뭐 140, 150 뭐 오케이 뭐 항복이지만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지금 바이든은 중간 선거지기 때문에 무조건 뭐든 해야 된다라는 거가 있어서 이런 이슈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요번에 CPI가 어쨌든 결론 겁니다. 재앙 수준은 아니다. 유가를 봤기 때문에 헤드라인이 예. 안 떨어질 수 있는 거 알 수 있었고 네. 결국 중요한 건 PC. PC. 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코어가 더 중요하다. 코어 PC. 예. 음식물 안 떨어진다니까요. 더 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코어를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코어 PC나 CPI가 좀 수그러드는 그 수치가 좀 나와야 될 텐데. 그리고 일단은 예. 꺾이고 있잖아요. 예. 둘 다. 코어 CPI도 코어는 좀 꺾이고 아쉽긴 있죠. 하지만 예. 2달 연속 꺾였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계속 그런 추세가 나오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CPI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주신 미래세증권 장희성 지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바비정호 형이 오가지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CPI 특집 30분이었고요.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2부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